강원도의 수려한 풍경 속으로 관동대로를 걸었던 세 번째 여정. 세길 사이에 남아있는 횡성의 옛 고갯길, 전제와 문제를 넘고 고지대의 광활한 평원이 펼쳐지는 평창의 옛길을 걸어 전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는 오대산에 다다랐는데요. 평창의 동북쪽 끝자락 횡계에서 관동대로의 네 번째 여정을 이어갑니다. 이곳이 바로 횡계입니다. 예전에 작은 산촌이었었는데 용평 스키장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번잡한 곳으로 변했는데 이곳이 바로 대관령의 관문이죠. 영서와 영동을 나누는 대관령을 넘어가지고 산수가 아름다운 강릉 지역의 옛길과 강릉 지역에 살다갔었던 사람들의 흔적을 찾고 동해에 접어드는 어깨까지가 이번 여정입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대관령을 넘어 강릉으로 향하던 관동대로 옛길. 신정일 문화사학자와 함께 그 길을 걸어봅니다. 평창에서 강릉으로 이어지는 관동대로 옛길은 약 57km. 그 길의 중심엔 횡계에서 이어지는 강원도의 큰 고개, 대관령이 있습니다. 평창과 강릉의 경계로 영서와 영동을 잇는 태백산맥의 관문, 대관령.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만 해도 99고비를 거쳐야만 동해를 볼 수 있었던 추억의 길인데요. 대관령 옛길이 가장 잘 보존된 구간은 국사 성황사와 반정을 지나 대관령 박물관까지 가는 약 14km의 길. 천년 이상을 옛 사람들이 넘나들었던 고갯길이 지금도 호젓한 옛길의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대관령은 길이 험해 대굴대굴 구르며 넘는다고 해 대굴령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길이 바로 이제 대관령 옛길인데 원래 그 길이 그렇게 비좁은 길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이제 영동과 영서를 잇는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는데 중종 때 강원도 관찰사로 지냈었던 고형산이라는 사람이 이 대관령을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든다 해가지고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민의 힘을 빌리지 않고 관의 힘으로만 해가지고 이 대관령길을 개척했어요. 우리나라의 길들은 대개 보면은 의주 거쳐가지고 북경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넓게 만들었어요. 청나라 사신들, 명나라 사신들이 오가고 우리나라 사신들이 이 마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길을 넓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벼슬아치들은 길을 크게 만들면은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해 본 적은 없고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길을 넓게 만들면 나라가 망할 것을 우려해가지고 길을 좁게 만들었었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온갖 풍상을 겪으며 시간을 이어온 길. 좋다. 그 자체가 문화재가 되어 대관령 옛길은 명승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삼거리예요. 바로 저쪽으로 가면 선자령이고 이쪽으로 가면 바로 이제 국사성황당을 지나가지고 대관령을 넘어서 바로 그 반정까지가 한 4km 정도 되고 그곳에서 다시 그 박물관까지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옛 대관령 휴게소에서 1.5km 떨어진 거리에 대관령 국사 성황사. 영동 지방을 지켜주는 산신이 대관령에 있다고 믿어 오랜 세월 전통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곳인데요. 강릉 단오제가 열릴 때마다 신을 모시고 내려가는 곳입니다. 남용원 선생의 추강냉화에 보면은 강릉 사람들은 그 국사성황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단오제를 지내야만이 강릉 지역이 평안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단오제를 지낸다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강릉 지역의 무당들이 3월, 4월에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먼저 술을 잘 빚어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그 신의를 가지고 강릉의 남대천가에서 단오날 큰 단오제를 벌리는데 국사성황당이 강릉 단오제의 아주 중요한 모티브죠.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강릉 단오제는 단오극과 관노 가명극 그리고 각종 민속놀이가 펼쳐지는데요. 대관령 옛길을 통해 이어온 영동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입니다. 국사 성황사를 지나 반정으로 가는 길은 이리 굽고 저리 휜 옛길이 이어지는데요. 녹음이 우거진 길을 따라가다 보면 대관령 옛길의 정상을 밟게 됩니다. 정상입니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만세! 이 고개가 바로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대관령 정상입니다. 이 고개를 넘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장사꾼들이 물건을 가지고 오고 갔던 고개가 바로 이 고개고, 유배를 받아 가지고 가던 사람들, 유배 풀려가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벼슬을 받아 가지고 양양이나 강릉이나 삼척이나 울진 또는 뭐 통천이나 그 일대에 그 벼슬을 받아 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갔었고, 송강, 정철, 허균, 이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넘었던 고개가 바로 이 고개죠. 신사임당도 이 고개를 넘어서 갔었죠. 매월당 김시습 또한 대관령을 넘으며 시를 읊었습니다. 대관령 구름이 처음 거치니 꼭대기의 눈이 아직도 남아있네. 양장처럼 산길은 험난도 안돼 조도 같은 역정은 멀기도 하네. 늙은 나무 신당을 에워싸고 맑은 안개 바다산에 접했구나. 높이 올라 글을 지으니 풍경이 사람의 흥을 돋우네. 99굽이 대관령에선 겨울채비도 남달랐습니다. 대관령 상간마을에서 그 전통을 이어온 겨울 덧신. 이 겨울에 심는 거니까 여름에 만들어 놓으면 겨울에 뭐 쉽죠. 물풀의 나무를 휘어 타원형 틀을 만들고 일일이 줄을 엮어 만드는 이 신발은 설피라고 불리는 덧신으로 대관령의 필수 겨울 장비였습니다. 이제 이거 없이만 돼요. 이거 없이만. 이걸 만들어 신어야 좀 넓게도 밟고 이제 빠지게 덜 빠지죠. 이 설피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대관령의 겨울은 유독 더 험난하고 혹독했습니다. 그 길만으로도 험난한데 대관령엔 여느 고개들 못지않게 도둑과 호랑이도 많았습니다. 이런 길이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넘었던 이유는 도둑이 많았고 호랑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호랑이 같은 경우는 뭐 이 정도면 그냥 훌쩍훌쩍 뛰어가고, 도둑은 이제 양옆에 있다가 꼼짝 마라. 석담일기를 보면은 그 당시에 율곡 선생이 살아있을 당시에 예전에 마을에 가서 보면은 100집이 있었는데 10년 뒤에 가서 보니까 10집밖에 없더래요.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낮에는 농사 짓고 저녁에는 도둑이 돼가지고, 그래서 십실구공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나라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일본군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온 것이 바로 임진왜란이었었지. 수많은 민중의 애환이 서린 대관령 옛길의 여정은 어느덧 반정이라 불리던 옛 쉼터에 다다릅니다. 여기가 바로 반정이에요. 대관령 옛길에서 반정. 이곳을 지나면서 이제 내가 반쯤 왔구나. 올라가는 사람이나 내려가는 사람이나 가늠한 것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죠. 반정에서 한 폭의 수목화를 눈에 담으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영동의 관문인 대관령은 휘휘 굽은 옛길과 456번 지방도 그리고 터널이 뚫린 영동고속도로 3길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빠른 길들을 뒤로 천천히 걷는 대관령 옛길은 현대의 문명 세계를 잠시 잊게 하는 사색의 길이 됩니다. 대관령을 넘나들던 나그네들에게 침식을 제공했던 옛 주막터. 주막은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을 아랫목에 재워줬대요. 아랫목에 재워줬고, 그리고 또 밥만 먹으면은 잠은 거저 재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막에 와가지고 하루 저녁 자고, 그리고 또 집신이나 그런 것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던 곳. 지금도 이곳은 쉼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 현대판 주모예요. 막걸리가 아니고 커피. 커피 한 잔에 고갯길의 피로가 스르르 풀립니다. 그 옛날 대관령엔 관원들의 숙소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예전에 재미인원이라는 원이 있었어요. 대관령을 지나가던 길손들이 묵어가던 곳. 근데 여기가 대관령 박물관이 들었었죠. 반정과 옛 주막터를 지나 만나는 대관령 박물관에도 길의 문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대관령 옛길의 입구에 있는 대관령 박물관입니다. 예전에 길손들은 대체적으로 길가에 있는 이제 미륵이라는 것은 아직은 현세불이 아니고 앞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면은 언젠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미륵불이 있는데, 미륵불에다가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길을 걸어갔고, 저기에 있는 작은 불상들은 예전에 나그네들이 가슴에 품고 그 불상을 품고 가면서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불상들이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대관령을 지난 옛길은 산수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강릉시로 접어듭니다. 서울에서 강릉으로 벼슬을 하러 오던 사람들이 서울에서 600리나 주기 때문에 올 적에 그 먼 길을 어떻게 갈까 하고 울면서 왔다가 강릉의 산수, 강릉의 인심이 좋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웃으며 돌아갔다 하는 곳이 바로 강릉입니다. 대관령에서 시작한 물줄기 남대천을 품고 동해로 향하는 강릉의 옛길은 백두대간 산자락과 푸른 바다가 만나 오랜 세월 천하의 절경을 이룬 길이었는데요. 과거 강릉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를 비롯한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남대천 옆을 지나는 길에는 고려시대 처음 세워진 강릉 객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문이 열리고 닫히던 시절이 있었을 것인데, 자, 여기가 국보 51호로 지정되어 있는 강릉 객사문입니다. 강릉부 객사. 서울에서 고위 관리들이 오게 되면은 누가 가든 오늘날의 그 지방의 국립 호텔이고, 그리고 정월 초하루하고 보름날은 서울을 향해 가지고 예를 올리던 곳이 바로 이 객사인데, 이 객사문만 남아 있고 다 객사는 다 없어졌다가 다시 복원됐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기둥 같은 경우는 뭐 고려 시대의 이 객사를 지었다고 하니까 뭐 천여 년의 세월이 흘렀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이제 그 부석사의 배을림 기둥처럼, 배을림 기둥이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어떤 기둥을 깎았었던 옛 선조들의 그 손길. 저는 이런 것들을 만들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뛰고네요.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배을림이 강한 강릉 객사문. 강원도 유일의 국보 건축물로서 유구한 역사와 위엄을 뽐내고 있는데요. 간결하고 소박하나 세련된 조각 솜씨가 고려 말과 조선 초기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객사문 뒤편으론 일제에 의해 소실된 객사 건물 이명관이 복원돼 현재와 과거를 잇고 있습니다. 먼 길을 오가던 길손들에게 강릉은
볼만하고 놀만한 곳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관동 8경 중 하나인 경포대는 지금도 강릉의 대표 명승지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노송에 둘러싸인 언덕 위의 누각, 그리고 그 아래 펼쳐지는 맑고 고요한 호수는 관동 8경 중 첫손에 꼽히던 경치입니다. 거울처럼 막다 하는 경포 호수변에 자리 잡은 이 경포대는 관동 8경 중에 관동 제1루라고 부르고 있는데 바로 이제 제1강산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저건 명나라의 사신으로 왔었던 주지번이라는 사람이 쓴 글씨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접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강릉 출신인 허균이었었거든요. 그 당시 허균은 주지번에게 요절한 누이 허난설원의 시를 전했고, 이를 듣고 감탄에 맞이하는 주지번은 중국으로 돌아가 난설원 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포대에서는 달을 5개를 볼 수 있는데, 하늘에 뜬 달, 그 다음에 바다에 뜬 달, 호수에 뜬 달, 술잔에 뜬 달, 그리고 바로 그대 눈동자에 뜬 달, 5개를 볼 수 있다는 곳이 바로 이 경포 호수에서 볼 수 있는 달입니다. 경포대를 지난 관동대로 옛길은 옥계양 쪽으로 그 길이 이어지는데요. 경포대 남쪽에는 관동 8경에 들지는 못하지만 신라 화랑들이 차를 즐겼던 곳으로 알려진 한송정 터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한송정 터입니다. 달 밝은 한송정 밤이요, 물결 잔잔한 경포의 가을이라 어느 이름 없는 사람이 남긴 시 중에 한 곳인데, 목은 이색 선생의 아버지 가정 이곡 선생의 글에 보면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기 때문에 한송정을 헐어버렸다. 그 뒤에 다시 지었는 것이 이제 19세기까지 있다가 지금은 이제 사라지고 바로 이제 돌하고 이렇게 물이 나오는 돌화, 그리고 이제 연단,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것이 바로 한송정 터죠. 우리나라 차문화의 발상지로 꼽히는 이곳엔 현재 다시 정자가 세워지고 신라 화랑들의 차문화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이 한송정이 그냥 좋게 보면 조그만 오물이지만 주변에 뭐 정자나 다른 건 다 변했어도 그 나오는 샘, 그 자체는 1500년 전에 그 화랑들이 저 물을 떠서 차를 다리던 그게 그대로 있거든요. 강릉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저 전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한 번쯤 와보고 싶어하는 성지나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강릉의 끝을 향해 남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해안가의 아담한 포구마을 안인진리를 지납니다. 마을 언덕에는 어민들이 풍어와 무사 안녕을 기원하며 세운 제당이 하나 있는데요. 애달픈 처녀 혼령을 위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인진에 있는 이 성황당은 예전에 이곳에 혼기를 놓친 처녀가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말을 붙이려고 쫓아가니까 그 남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바다로 나가가지고는 다시는 돌아오질 않았대요. 마음에 상처를 입은 그 여자가 그냥 죽고 말았는데, 그 뒤부터 고기도 잡히지 않고 이 마을에 불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사당을 지어달라. 그러면은 내가 원을 풀고 가겠다. 그래서 사당을 짓고 그 뒤부터 고기도 잘 잡히고 그랬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사람들. 돌이켜보면 위험하고 가파른 나날이었지만 거칠어도 듬직한 바다가 있었기에 안인진리 어민들은
지금까지 마을을 지켜올 수 있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2008년 가을에 관동대로 걸을 적에 여기 와서 밥을 먹고 여기서 잤었는데 예, 예. 또 이 집을 왔네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길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안인진리의 대표 별미는 가자미회. 뭐 이 앞바다에서 잡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예. 아버님이 그러면 저 배를 타셨어요? 예, 선장이 있습니다. 아, 선장. 선장. 그러면 굉장히 큰 배였거든요, 선장이라면은. 예, 예. 아, 지금처럼 우리 시대는 지금처럼 이런 전자시대가 아니라서 네. 진짜 사주밥 사가지고 간다고 배 나가실 때 인사를 안 했더니 다녀오세요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요. 예. 네. 혹시나 사고나. 쌀을 사서 하나 드셔보세요. 몇 쪽에 굉장히 고소하네요, 역시. 먹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그냥 이제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무조건 알아야 합니다, 이게. 입안 가득 바다를 품고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강릉을 지나 정동진 삼거리에 이르렀습니다. 동해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7번 국도를 따라가다 만나는 정동진은 장엄하고 짙푸른 동해의 진면목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그간의 고됨을 위로해주는 선물과도 같은 풍광인데요. 찾아서 우리는 몸을 실어요 강릉의 완행열차에.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인 정동진역은 해변과 철길이 조화를 이루는 낭만의 기차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지는 파도 속으로 동해의 탁 트인 장관을 벗삼아 걷다 보니 어느덧 강릉 여정의 종착지가 코앞인데요. 수많은 별들이 아름다운 터널이 뚫린 밤제 고개를 지나 다다르는 강릉시 옥계면. 세상을 살면서 강릉에서 동해로 넘어가던 관동대로의 옛 관문입니다. 여기는 강릉시 옥계면입니다. 동해시 망상동하고 경계에 있는 곳인데 이번 여정의 마지막이죠. 그래서 횡계에서 대관령을 넘어가지고 이 산수가 아름다운 그 강릉을 지나서 이 옥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여정은 동해시에 있는 망상해수욕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시를 지나고 그다음에 삼척의 죽서루가 있습니다. 죽서루를 지나고 아칠목자라고 아름다운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가면은 삼척고포, 울진고포, 개울 사이를 두고 나누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다음 여정입니다. 끝없는 해안길 따라 옛 사람들의 이야기 펼쳐지는 동해. 죽서루를 품은 관동팔경 유람길 삼척. 푸른 바다를 길동무 삼은 동해와 삼척으로 관동대로 옛길을 이어갑니다.